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사실은 불장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절이기는 하고 알트 파티라고 저는 지난 영상 몇 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준비 운동이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했고 3단 뛰기를 뛰기 바로 전 지점이다. 근데 오늘 밤이 사실상 우리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모두 아마 그 시간에는 깨가지고 아마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어떤 그 거래소에 관해서 로그인을 하고 아마 대기를 많이 타고 계신 분이나 스탑 루즈를 걸어 놓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리플은 왜 안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전 방송에서는 저라면 이제서부터 리플 사겠다는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금 있는 거를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리플을 이제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은 게 있는데 오늘 밤에 잠깐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잠깐 눈을 붙이시고 이따 밤에는 다 깨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광경을 모두 다 같이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찰스 호킨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월스트리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불이잖아요. 여기 황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 이 황소가 의미하는 바는 되게 상징적인 게 불장이다, 뭐 상승이다, 막 이런 엄청난 막 그런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찰스 호킨스가 여기 기대서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띡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을 이 사람이 올렸다고 해서 불장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찰스 호킨스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이다, 요즘에 한참 잘 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클래식, 조용하게 계속 횡보를 해.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라이즌이라고 또 있어요. 호라이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웃고 여기 떠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한번 사진이 있길래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피 벌스데이 네 번째 NEM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 코인을 투자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년이나 이 시장에 살아남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단단한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아요. 넴하고 관련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신생에서 들어오는 많은 동정 코인들도 되게 많지만 제가 왜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꽉 차게 있는 어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가끔가다 계속해서 뭐 에이다라든가 넴이라든가 뭐 오래된 어떤 뭐 GNT라든가 이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있었던 불황장대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런 코인들이고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쓰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넴재단에서도 코인들 원래 있었던 거를 전량 웬만큼 물량을 다 시중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대충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4년이나 된 코인이에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텔라 루멘인데 스텔라 루멘도 한동안 막 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못 간 상태에서 하나로 따졌을 때 120원에서 121원을 118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안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올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몇 사람이 지금 트위터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시세가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도 폭락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생각들을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어떤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생각들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립토 마켓 캡인데 이게 3데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래서 뭐 1일봉, 뭐 월봉 이건 아니고 3일 그건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끝에 보면은 십자가 표시로 하나 뚝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오늘 이제 CME 선물 만기가 있고, 그리고 비트맥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형 거래소들의 마진도 오늘 사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거냐에 관해서, 주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근데, 지금 이 차트를 그려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 코인들 빼고는, 지금 이제 화랑장세에 있는 일부 코인들 빼고는 웬만한 코인들은 커플링으로 비트코인이 4,200불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알트코인들, 지금 죽어있는 코인들까지 같이 끌고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긍정적으로 시장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위터 상이나, 아니 트위터가 아니라 지금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들을 많이 안 하세요. 지금의 뭐 수익이 났다,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수익이 났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시장에서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커플링 장세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마켓캡을 지금 나와 있는 저항선을 뚫어버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쨌건 참고들을 그냥 하시라는 거죠. 보조지표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추종하는 그런 친구인데, 로마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비아코인 개발자, 마케팅 하는 친구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전에 트윗을 올렸는데 29일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CME가 이제 선물이 만기가 오늘로 끝이에요. 그래서 CBOE 여기 보시면은 오늘 비트코인에 관해서 오늘 끝이에요. 예, 완전히.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다음 계약을 안 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 ETF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난번에 COT의 어떤 보고서를 보고 자기가 이거에 관해서 체크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친구들이 걸었던 데가 숏에다 전체적인 물량을 많이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숏에다 100% 걸었다는 얘기는 폭락을 시키려고 걸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이 포지션을 닫아버린 것 같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랑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면서 알트 시장을 살살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몇몇 트레이더들이 커플링 장세로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 중에 이 시장에 관해서 좀 예리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이 방송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시장 상황이 좋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다가 누군가가 이 친구가 로마노가 다니까 이 친구가 그걸 달았어요. 오늘이 CME하고 비트맥스하고 OKEX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오늘 마진 걸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다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슈팅이 제대로 나와주고 일부 지금까지 못 간 알트코인을 같이 끌어올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뭐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희망회로를 돌릴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저는 그 리플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건 매수를 할 의향이 있고, 일단은 많이 안 오른 상태라면, 지금 상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로켓가 부글부글 끓는 상태죠. 이게 피식하고 그냥 꺼질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인데, 미토시 카쿠라는 사람인데, 리플에 관해서 웬만하면은 트레이더들이 언급을 잘 안 해요. 예, 저도 웬만하면 잘 안 간다 이럴 때만 언급을 하고, 어저께서부터 제가 리플은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리플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는 친구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자기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지금 되게 많이 넣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면서 스테이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이 급락할 경우, 급락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광폭 행보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다. 오늘 선물 만기 때. 그게 마지막 선물 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절에는 XRP가 해지 수단으로서는 사실 스테이블 같은 작용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오히려 테더보다는. 그러면서 오히려 XRP가 살아남아서 상승할 확률도 있다. 그래서 XRP를 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이거는 호라이즌인데 이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트위터를 뒤지다가 쭉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호라이즌도 레그업을 해서 슈팅할 확률이 되게 높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0.001690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0.0030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도를 걸어놔야죠. BCH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월에서 5월달 되는 구간에 슈팅 슈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비트코인 랠리가 거치면 일단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이더리움 같은 거 갖다 일단 전체적인 도미넌스를 볼륨업을 시총을 끌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사실 시총 높은 코인 중에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다 라는 거를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민머리로 있는 계신 분이 코인베이스 지금 CEO 암스트롱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 테조스를 커스터드 서비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콜드 월렛에 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할 거다.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나오죠. 디지털 SR 커스터드 버 인스티튜션이라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커스터드 서비스를 할 거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스캠이다. 뭐 예를 들어서 테조스 재단이 망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램 재단도 망했었단 얘기가 있지만 시세가 언제 모르게 갑자기 슈팅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트메인이 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살아남아서 슈팅 스타를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거대한 슈팅 스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테조스. 테조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이거는 스마트폰이 글로벌 마켓에서 어떻게 지금 구성비가 차지하고 있냐. 지금 스마트폰 회사들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때는 노키아, 블랙베리, 애플, HTC, 삼성 이렇게 돼서 노키아가 38.6%, 블랙베리가 19.9%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실제로 이런 폰을 사용했을 때 그때 시절에는 블랙베리도 엄청나게 좋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애플이 의외로 그때는 16.1%밖에 안 됐어. 삼성은 3.3%예요. 근데 2018년도 정확히 9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삼성이 18.7%, 그리고 애플이 18.2%, 그리고 화웨이가 16.1%, 그리고 샤오미가 7.6%, 오포가 7.8%. 그래서 중국권 업체가 여기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예, 이거를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라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시세가 썩 좋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라늄이 지금 앞으로 불리시가 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디지털 자산, 우리 암호 자산 이후로 차기로 보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게 우라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핵 에너지에 관해서 그게 필수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필요하다. 예. 그게 우리 기후변화에 관해서 사실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어떤 핵발전 같은 경우.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핵 발전소를 여러 개 건설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지진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와 그런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핵 발전소를 건설하면 안 된다. 오히려 방사능 때문에 더 안 좋다. 그래서 그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한 상태에서 탄 위주의 화석 연료 위주의 화력 발전소를
위주로 전력 수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스모그가 많이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흘러서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으로 가면서는 정책이 핵 발전 위주로 전 세계가 아마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석 연료의 어떤 중대성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발언도 했다. 그래서 우라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라늄의 가격도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는 아침에 캡처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녹음하기 전에 캡처를 한 건데, 골드 가격 지금 보이시죠? 1288불, 그리고 실버도 15달러 08센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할 가치가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도매상 가서 아니면 소매상 가서 여기서 20% 까질 거 생각하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라늄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0.3%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만약에 핵발전이 향후 글로벌하게 중요시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온다면,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글로벌하게 움직인다면 우라늄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그 반면에 크루드 오일, 오일의 대표적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격대를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한 번 또 말씀드렸고, 오늘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암호자산 투자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시점이 오늘 밤이 이제 선물 만기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노가 말한 그걸 CBOE 그거랑 같이 사실 중요하게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시점이 뭐냐면, 영국에서 브렉시트 하기로 유럽에서 떠나기로 한 그 날짜가 정해졌던 그 날짜가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겠어요. 또다시. 그래서 일단 날짜는 정해져 있긴 하죠. 그러니까 4월 22일, 4월 18일인가 4월 22일 날하고, 또 중요한 건 5월 22일 날. 만약에 딜레이 되면 4월 달에 딜레이 돼서 5월 22일. 그래서 5월 22일이 마지노선이다. 근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한번 관전 포인트이긴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하이앤 로우라고 써 있는데 런던 집값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치를 찍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일본, 한국, 중국 전부 다. 호주까지. 근데 지금은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여기보다 집값이 더 많이 하락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 들어서는 그래프가 쭉 꺾여요. 그래서 지금 있는 브렉시트하고 관련해서 영국 경기가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영국에 있는 기업이나 금융 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부동산도 누군가가 사재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중국 자금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 코인을 이용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덱이나 어떤 지갑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닷컴, 보시면은 모네타, 이더랜드, HTC, 그리고 넥소라든가 바이트페이, 그리고 트래블 유틸리티하고 관련된 건 트리피피오, 그리고 캐시하고 관련된 건 메탈페이, 스펜드, 서비스 관련된 건 덴트, 모에다, 스톰, 플랫폼 코인 관련된 건 카이버 네트워크, 나가, 마이위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건 펀디엑스, 기프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룸 네트워크, 디센터랜드도 여기 써있고, 월렛하고 관련된 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은 바이낸스 BNB하고 연결된 것 중에 트러스트 월렛, 작스가 있고, 레저가 있고, 클레이가 있고, 트레저가 있어요. 엔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이노미도 있고, 여기하고 BNB가 연결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이 코인 회사들하고 연결돼서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게 사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코스모스 아톰이다. 근데 그게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하고 생태계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말씀드렸고, 바이낸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립 로봇이라고 따졌을 때 조립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조립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추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지들이 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오프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낸스 덱스에서 코딩 컴피티션을 시작했다. 근데 첫 번째가 SDK로 세 가지 어떤 그 언어에 관해서 움직이게 할 거다. 그 SDK라고 하면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파이썬이나 스위프트, 10불 언어를 통해서 이거에 관해서 컴피티션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알고 보면 이면에 있는 거는 덱스에 관해서 지금 조립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느낌적으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계속 완성 단계로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세가 오르는 거, 그래 알트 시장 전반적인 암호자산 시장의 볼륨업이 급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넷마블이 넥슨 인수자금 확보 총력, 총서 추가 M&A 시사. 근데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식 예탁 증서 발행 근거 신설, 넥슨 인수자금 마련 포석, 권영식 대표 해외 주주 유치 가능, 인수합병 투자 적극 이어갈 터.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원래는 넥슨이 인수하는 거에 관해 텐센트에서 원래 치고 나왔을 때 상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MBK가 중간에 써 있어.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MBK가 중앙에 껴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중국 자금, 일본 자금, 한국 자금이 믹싱돼서 움직이는 17조나 되는 어떤 그 자금의 펀드가 거기 움직이는 거.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난달 열린 예비 입찰 과정에서도 MBK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에 나섰으며 다음 달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넥슨의 매각가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수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라고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MBK가 여기 껴있어. 근데 여기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MBK가 중간에 껴있다는 얘기는 프로세싱을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빗썸의 자금 문제 같은 경우도 MBK가 껴있거나 이면에 있는 우리가 오피셜하게 보지 못한 그 소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중국 증시 강세, 상승 마감 써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 저도 사실은 나이로 따지면 기성세대예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은 좀 약간 틀릴 뿐이에요. 근데 반중 감정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성세대 분들.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앞두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상승했어. 근데 미국 증시는 그냥 그래. 자, 이렇게 마감했어요.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중국 화웨이가 미국 압박에도 매출 약신, 작년 20% 늘며 1천억 달러 돌파, 순이익이 25% 늘어, 멍환저우 사태, 미국 5G 보이콧 등 불안정 변수 많아. 아직까지 미국에서 5G를 다리를 걸어서 화웨이한테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화웨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진돼서 오히려 20%씩 계속 매년마다 늘어가. 그럼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삼성에 관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는 우호적으로 기사를 삼성 모바일 폰에다 써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화웨이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 어떤 그 판매량에서 1위로 치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밑구녕에서 잠자고 있는 LG U+도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조금 위로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삼성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못 드려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같은 바닥을 박박히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 같고, 이거는 터키 쇼크 또 오나, 남아공 브라질 화폐 가치 추락. 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신흥국 중에 전 세계에 있는 한머니들이 들어갈 만한 중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흥시장으로 커갈 만한 그런 시장들. 인도네시아가 여기 빠져있긴 하지만, 근데 터키도 이런 식으로 신흥국 시장 불안감 확산, 터키 외환 보유액이 이달 29% 감소했다. 미와 외화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그 공백을 누군가가 안전하게 메꿔야 돼. 근데
미국 달러가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빠진데 불안불안한 요소를 항상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거는 중거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남아공도 마찬가지, 브라질도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근데 바이낸스가 시진핑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이 남미 계통의 남미 쪽 그런 에리어에 왔다 갔다 했었단 얘기, 그리고 바이낸스가 그쪽으로 자기네 뭐 탈중앙화 거래소라든가 어떤 거기다가 브랜치가 되는 어떤 그 지점 개설을 하겠다, 그런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남아공이나 브라질에도 중거 자본이 미국에서 빠진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미중 관세 철회 규모 놓고 막판 줄다리기. 자, 이것도 보세요. 관세 철회라는 어떤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프랑스 가서 30조 원나 되는 비행기를 미국 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가서 그걸 사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 가서 많은 정상들을 만났어. 자, 그러면은 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살살 코털을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관세를 거대하게 관세 망치를 거대하게 중국에다 떨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한번 묻겠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잘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입장이 쉽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떨구면 오히려 그 칼날이 자기네한테 그 화살이 돌아올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예,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고 좋다면 지금 금리도 팍팍 올릴 수 있어. 근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해. 내리지도 못해.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잠정적으로 향후 이번 연도가 들어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패권 국가로서 어떤 그런 입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 값어치가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도 금리 인상을 하면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적 완화를 또 해. 그렇단 얘기는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는 죽을 거다, 중국 망할 거다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전 포인트가 이제 올해 3분기가 가서 지켜보시면서 3, 4분기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저도 아마 그때는 오피셜한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포항 지진 제천 참사 피해자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생각했다. 제가 포항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남동 쪽에 위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있잖아요. 부산이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그 근방에 있는 데를 제가 안 좋다, 지진 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지진 얘기가 여기저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진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 지진이 앞으로도 되게 많이 불의 고리가 깨어나서 많이 날 확률이 되는 데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에 있는 데가 경주이고 포항이고 그 다음에 울산이고 요 남동 쪽 지역 있죠. 이 지역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어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집도 안 팔리는데 넌 왜 그 얘기 하냐. 근데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지금도 만약에 그런 태세인데 앞으로 만약에 지진이 더 빈번해질 확률은 높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부동산이 안 나가고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지진이 더 자주 나, 더 크게 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라면 선택을 하겠어요. 4월 5일에 세계 최초 5G 이상무 이동통신사 3사가 요금제 준비 완료.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통보. 5만원대 8GB 요금제 탄생할 듯. KT, LGU 플러스 5G 요금제 신고. 자, 지금 통신 3사가 5G에 관해서 요금제 하는 거에 관해서 신청을 마쳤다. 그래서 상용화를 바로 우리 대중들이 쓰는데 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여기저기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분기는 가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다음 달이 아니라. 근데 그때 5G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페이스북에서 준비한 오큘러스 퀘스트라든가 이런 VR하고 연동하는 5G 기계 그런 것도 이때쯤에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법 제안에 관해서 오피셜한 뉴스를 정부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 못 갈 거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는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G가 어느 정도 3분기까지 안착이 돼. 그리고 4월 5일 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5일 날 비탈릭 부텔린하고 루비니 교수, 둠스데이를 항상 외치는 루비니 교수, 암호화폐 끝났다, 영원으로 수렴할 거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경제학자 그분도 한반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비탈릭 부텔린하고 논쟁을 해요. 회담이 아니야, 논쟁이야. 자, 그러면은 왜 그날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이 세계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 신청 내주는 게 첫 번째 단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월 5일 날이 데드라인이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뭉쳐서 나오는 뉴스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4월 5일 날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갈지 시세가 오늘 밤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보면 흥분한 사람들보다는 매수를 할까, 매수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레인지가 지금 폭이 적게 계속해서 이 그림을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200불을 넘어서 어느 정도 알트 시장하고, 그래서 최저 바닥이 다시 한번 이제 100불까지 올려놨다가 80불대로 떨어뜨렸다가 이번에는 4200불대로 안착을 시키는 그런 그림이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떤 그런 뉴스랑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뉴스에 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밤이 됐든 이번 주 아니 됐든 그 회담 결과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관세에 관해서도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지금 현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극적인 시너지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오히려 암호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퍼펙트 스톰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월달 들어서는 행운을 일단 빌고, 단기간에 걸쳐서 만약에 시세 급락이 있더라도 쫄지 말고 홀딩하실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 리플로 해지하실 분들은 해지를 하시고, 그리고 늦기 전에 리플 코인을 사실 분들은 사가지고 미리 준비하실 분들도 준비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리플은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리플은 아직 살 때가 안 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운이 있기를 빌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